여러분은 토성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교과서에서 본 아름다운 고리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은 토성의 진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성의 북극에는 지구 2개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거대한 육각형 모양의 폭풍이 수십 년째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심지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거대한 고리가 사실 공룡시대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런 신비롭고 기묘한 사실들은 대체 누가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친 한 위대한 탐험가,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토성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놀라운 순간들 중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도 카시니 우주선이 토성 고리 사이로 마지막 비행을 감행했던 그 순간일 겁니다. 20년이라는 긴 여행 끝에 벌어진 이 극적인 순간은 인류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바꿔 놓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발견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토성 탐사 미션들을 살펴보면 카시니 하이겐스 탐사선이 얼마나 특별한 성공을 거뒀는지 요약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4대의 탐사선이 토성 주변을 방문했지만 그 중에서도 카시니 하이겐스 미션은 문자 그대로 과학계의 판도를 바꿔놓았죠. 수집된 데이터만으로도 4,200건이 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될 정도였고 6개의 새로운 위성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카시니는 토성의 중력장과 자기권, 고리의 구조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임무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토성 대기의 황갈색 구름 속으로 뛰어들면서 수천 개의 작은 조각으로 분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전송했죠. 게다가 이 탐사선은 지금까지 토성과 태양계의 가장 멋지고 감동적인 사진들을 제공해줬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정말로 대단한 임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성에 도착한 최초의 탐사선은 1979년 파이오니어 11호였습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에 대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그 위성을 방문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번에는 착륙선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보이저 2호와 2호가 이미 토성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착륙선을 그 임무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늦었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카시니 하이겐스 미션이 탄생하게 됐고 1997년 10월에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토성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전체 여행 과정에서 태양의 강력한 중력이 카시니를 태양계 안쪽으로 다시 끌어당기려고 했기 때문이죠. 토성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속도를 얻기 위해서 카시니는 행성들의 중력을 이용한 복잡한 경로를 택해야 했습니다. 금성을 2번 지나친 후 지구로 돌아왔고 지구의 중력이 목성을 향해 우주선을 가속시켰습니다. 목성의 중력이 토성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추진력을 제공했죠. 이런 중력 보조가 가능했던 행성들의 정렬은 무려 600년에 한 번씩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카시니가 2번째 지구 접근 때는 지구 표면에서 불과 1200km까지 가까워졌을 정도였어요. 카시니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전력은 약 34kg의 방사성 플루토늄에서 나왔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의 붕괴가 카시니에 전력을 공급했고 임무가 끝날 때까지도 약 720W를 계속 생산했죠.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는 우주선의 문제점은 과학자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지구에 추락했다면 전 지구인이 방사능에 노출됐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구 전체에 분산된 34kg은 정말 적은 양이긴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NASA는 암으로 인해 약 5,200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100만 분의 2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카시니는 방사성 동위원소 전지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태양 전지판 기술로는 태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웠거든요. 카시니는 정말 긴 작동 수명을 자랑했고 추진용 연료가 결국 고갈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작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카시니는 토성 고리의 구조와 동적 움직임을 이해하고 토성의 위성들을 더 자세히 탐사하고 토성의 자기권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토성 대기를 연구하고 타이탄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수많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카시니의 하이겐스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이겐스는 타이탄의 흐릿한 구름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착륙선이었거든요. 하이겐스는 유럽 우주국이 제작하고 운영하는 임무의 일부였습니다. 이 탐사선은 폭이 약 1.4m에 불과하고 무게는 320kg이었는데 궤도선에서 분리됐을 때 타이탄 대기로 진입하기 전까지 23일 동안 우주를 떠돌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활성화된 유일한 시스템은 대기 진입 15분 전에 탐사선을 깨우기 위한 타이머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본 것은 정말 놀라웠죠. 2시간 2분 30초의 하강 과정을 실제로 속도를 높인 버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이겐스의 주요 임무는 실제로 대기압과 구성 성분, 풍속 등을 측정하는 이 하강 과정에 관한 것이었고, 임무 계획자들은 대기 측정치만 얻을 것으로 예상했죠. 카시니 자체의 임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지난 13년 동안 수집한 과학 데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주에서 발견된 가장 인상적인 사진들 중 일부를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토성과 당연히 토성의 위성들도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매우 헌신적인 몇몇 사람들은 카시니가 촬영한 100만 장의 사진을 가지고 카시니 우주선에 탑승한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카시니의 연료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남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시니에 명령을 보내서 행성과 몇몇 위성들을 토성과 토성의 고리에 이전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도록 했죠.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카시니는 토성의 북극 위로 반복적으로 높이 올라간 후 주요 고리들의 가장자리인 좁은 F고리 바로 바깥쪽 지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2017년 4월 22일에 카시니는 고리 위로 뛰어올라 마지막 대담한 다이빙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행성과 고리의 안쪽 가장자리 사이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카시니의 그랜드 피날레였습니다. 일련의 고리와 다이빙으로 탐사선이 연구 대상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했죠. 카시니가 토성의 품으로 날아들면서 데이터는 가장 순수해졌지만 동시에 점점 더 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NASA 웹사이트는 그랜드 피날레 동안 토성을 지나가면서 이 마지막 임무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카시니는 임무를 처음 기획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엄청나게 풍부하고 귀중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었습니다. 우주선은 토성의 중력과 자기장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서 행성이 내부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내부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었죠. 이것은 고리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크게 향상시켜서 고리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질 것이었습니다. 카시니의 입자 탐지기는 토성의 자기장에 의해 대기로 유입되는 얼음고리 입자들의 소리를 포착할 예정이었고, 카메라는 토성 고리의 놀라운 초근접 이미지를 촬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들, 다른 임무는 행성에 이렇게 가까운 이 독특한 영역을 탐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최종 궤도가 끝날 때 토성의 대기에 떨어지면서 카시니는 생물학적으로 흥미로운 세계인 엔셀라두스와 타이탄이 여행을 통해 떨어져 나왔을 수 있는 강인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20년 임무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영감을 주고 모험적이며 낭만적인 이 스릴 넘치는 발견 이야기에 어울리는 마무리였습니다. NASA는 카시니의 생존 가능성을 토성과의 전례 없는 근접성 수준으로 바꿀 의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카시니는 연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존이 이미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결정은 카시니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토성에 접근하도록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죠. 고리 사이로 돌진했지만 이 독특한 관점이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것을 보여줬을까요? 카시니가 그랜드 피날레에서 본 멋진 장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성의 위성부터 시작해서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몇 개의 목자 위성을 봤습니다. 이것은 아틀라스에 가까이 접근한 것입니다. 42km 너비의 달이 A링 외곽 근처에 있었죠. 이 달의 놀라운 점은 겉보기에 매끄러운 표면에 충돌 크레이터가 없어서 정말 기괴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리에서 나온 먼지가 표면, 특히 달의 적도 주변에 모여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이 원반 모양을 만드는 거죠. 토성의 두 번째로 안쪽 달인 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32km 너비의 펜은 엔케 간격에서 발견됩니다. 360km 너비의 궤도에서 벗어난 링 입자들은 펜에 의해 휩쓸려 가는데 이로 인해 엔케 간격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죠. 카시니가 멋진 고리 이미지를 포착했다는 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는 야누스 2대1 나선 밀도 파동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나선 은하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훨씬 더 촘촘하게 감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개의 분리된 고리들은 실제로 행성 주위를 여러 번 도는 두 개의 나선팔일 뿐이에요. 이 이미지가 왼쪽 상단에서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착시는 밀도 파동이 행성에서 전파되는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며 파장은 공명과의 거리에 따라 감소합니다. 여기에서 공명이 더욱 놀라운 점은 공명에 기여하는 달인 야누스가 4년마다 가까운 이웃 달인 에피메테우스와 위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바뀔 때마다 고리가 반응해서 파동의 새로운 마루를 만들어요. NASA는 마루 쌍 사이의 거리가 공명에서 하류로 전파되는 파동의 4년치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보이는 파동은 이 해석에 따르면 야누스와 에피메테우스의 수십 년간의 궤도 역사를 인코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인코딩은 나무줄기의 나이테를 약간 연상시킵니다. 다른 아름답고 자세한 고리 이미지 외에도 다른 흥미로운 관찰 사례는 고리 주변의 여러 위치에 있는 작은 프로펠러 특징들입니다. 이 이미지는 고리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위 이미지는 조명이 있는 면과 아래 이미지는 조명이 없는 면을 보여주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세부 사항을 비교하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미지의 해상도는 픽셀당 약 520m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성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시니가 토성을 지나갈 당시 토성의 북반구는 한여름이었습니다. 토성의 놀라운 육각형은 극 주위에서 완전히 볼 수 있었어요. 육각형의 중앙에는 거대한 허리케인의 눈뼈가 있는 영구적인 극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극은 계절에 따라 색상이 바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시니가 행성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행성의 지평선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왼쪽에서 행성의 지평선을 잘 볼 수 있고 이미지 오른쪽으로 사라지는 대기의 성층권에 있는 안개를 볼 수 있어요. 카시니가 최종 접근으로 대기권에 진입했을 때 카시니는 이 안개에 도달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카시니가 대기권으로 뛰어들어서 정보를 찾고 그 과정에서 타버려서 카시니가 보낸 마지막 판독값이 되었지만 대기권에 진입하기 일주일 전 카시니는 여전히 이미지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종 이미지들 중 일부는 환상적이지만 카시니는 실시간 비디오 캡처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제가 보여드릴 비디오는 타임랩스입니다. 카시니 임무 중 주요 초점 중 하나는 태양계에서 지하 바다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주요 후보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였습니다. 카시니는 이 바닷물에서 달의 지각을 통해 분출되는 110개가 넘는 물 기둥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은 우주 환경에서 얼어붙어서 현재 토성 주위에 아름다운 이 링을 형성했어요. 이 고리는 매우 얇아서 태양의 역광을 받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카시니는 최종 궤도의 가장 먼 지점에서 자연광으로 이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포착했어요. 토성의 가장 두꺼운 고리들인 D, C, B, A 그리고 F가 보이며 토성의 짧은 그림자가 그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토성의 북반구는 이때 여름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성의 가장 유명한 육각형 폭풍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이 이미지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토성의 밤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리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이에요. 즉, 태양을 향한 반구의 토성은 고리의 빛 아래에서 그렇게 어둡지 않았습니다. 토성은 카시니가 9월 12일에 다시 토성에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까맣게 보였어요. 카시니는 행성의 날선 근처에서 토성 대기의 이미지들을 촬영했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카시니가 9월 13일에 토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에 쉽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리들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났고, 일부 예리한 관찰자들은 달 앞과 뒤에서 잔물결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릴 거예요. 이것은 고리와 달의 궤도 속도 때문입니다. 내부 고리들은 타이탄보다 빠르게 공전해서 잔물결들이 달을 따라잡아서 더 많은 고리 물질을 달의 중력에 노출시킵니다. 카시니는 토성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임무 중에 집중적으로 관찰한 위성인 타이탄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두꺼운 질소 대기를 가진 놀라운 세계였죠. 또한 토성의 고리들에도 나타났으며 이미지 하단에 거의 보이는 고르지 않은 F고리가 있었고, 토성이 커지면서 엔셀라두스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카시니가 토성 가장자리 뒤에서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 42분 동안 찍은 마지막 이미지는 대기권으로 돌입할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밤이었고 토성은 마지막 날 고리에서 반사된 빛으로 밝아졌어요. 사진들은 과학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귀중한 대역폭을 많이 사용했고, 과학자들은 우주선이 파괴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얻고 싶어 했거든요. 카시니가 토성 대기의 얇은 부분에 처음 부딪혔을 때 시속 12만 7천 킬로미터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카시니의 연료 잔여물은 추진기들에 의해 배치되어서 카시니의 안테나가 이 시점에서 지구를 향하도록 했어요. 카시니는 토성 구름 위 1970km에 있었습니다. 1분 후 이 추진기들은 카시니가 통제 불능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최대 용량으로 발사했습니다. 카시니는 토성의 대기를 직접 샘플링했지만 이 대기는 카시니를 불과 11초 동안 가열했어요. 나중에 추진기가 작동을 멈추고 카시니가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지구와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카시니의 온보드 컴퓨터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자이로스코프와 별 추적기들은 컴퓨터에게 그것이 회전하고 있다고 알렸을 것이고, 아마도 1분 정도 후에 자체적으로 바로잡으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데이터가 지구에 1시간 32분 후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임무의 마지막 부분은 큰 성공으로 간주되었어요. 카시니는 토성 대기의 직접 분석과 대기의 전리층, 먼지 입자들, 그리고 자기장 측정에서 데이터를 기록했으며 아마도 아직 데이터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카시니 임무의 놀라운 점은 과학 논문들을 계속 제공하고 수집한 데이터가 분석되면서 여전히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시니의 데이터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재검토하면서 그의 획기적인 임무 이후 몇 년 동안 말이죠. 여러분이 곧 알게 될 것이지만 카시니가 토성에 대해 알아낸 것들 중 일부는 행성을 더욱 이상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토성의 상징적인 고리들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흐릿한 노란색 표면은 수수께레입니다. 태양에서 두 번째로 크고 밀도가 가장 낮으며 여섯 번째 행성이지만 토성은 수수께끼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에 의해 밝혀진 모호한 대기 아래에 거대한 미스터리들이 숨어 있어요. 과학계는 아직 토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토성은 온도에서 자기권, 심지어 하루 길이까지 우리의 기존 모델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카시니 탐사선은 2004년 10월 1일에 가스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토성에 도착한 최초의 탐사선은 아니었어요. 이미 3개의 다른 탐사선들이 근접 통과를 했지만 가장 철저한 탐사였습니다. 13년 동안 행성을 돌며 다양한 분광계들, 자기계들, 그리고 기타 장비들을 사용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예를 들어 토성 북극의 육각형 폭풍을 생각해 보세요. 폭이 3만 킬로미터인 이 폭풍의 가장자리들은 각각 지구를 편안하게 안에 넣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경도가 변하지 않고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며 토성의 나머지 부분과 달리 행성의 회전과 함께 이동해요. 최대 1860km의 바람에 의해 밀려가는 토성의 소용돌이 구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상한 폭풍입니다. 토성에서 하루는 얼마나 긴가라는 비교적 무해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늘에서 토성을 관찰했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결국 행성을 올려다보고 암석 핵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토성의 두꺼운 구름 덮개는 아래의 단단한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지형 표시들을 가렸습니다. 영리하게 과학자들은 자기장을 관찰해서 가스 행성의 회전을 알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 방법이 자기장이 있는
토성 행성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행성이 회전할 때 다이너모 효과를 통해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핵의 액체 금속이 회전하고 이동하며 분자들의 이 거대한 운동은 거대한 에너지 흐름을 생성해서 다시 자기장을 생성하죠. 이것의 한 가지 특징은 이 회전 덕분에 이 자기장의 극들이 행성 자체의 회전축에서 항상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일렬로 정렬되면 자기장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므로 해야 할 일은 행성 주변의 자기장을 감지하는 것뿐이에요. 카시니가 할 수 있었고 자기극이 한 바퀴 회전을 완료하면서 행성의 실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회전축의 정확도가 0.1도 미만이고 다이너모 이론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토성의 자기장은 살아있고 건강했습니다. 자기 모멘트는 지구보다 600배 더 강력하며 토성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과학자들은 다이너모 이론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다른 방법들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토성의 하루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도면판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방사선이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토성은 전기적으로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대전된 이온들은 대기의 층들 사이를 이동해요. 심지어 고리들과 전리층 사이도 마찬가지죠. 과학자들은 토성이 작용하는 모든 자기장의 결과로 전파를 방출하고 이러한 전파들이 강도가 상승하고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행성이 회전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 것과 반영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더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11시간마다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학자들은 이것이 토성의 하루 길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결론지었어요. 보이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기 추정치는 10시간 39분 24초였습니다. 카시니가 처음에는 이 수치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카시니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카시니가 토성을 연구한 13년 동안 이 숫자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때로는 상승하고 때로는 하락했어요. 이것은 행성 자체가 회전 속도를 변경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빨라지고 때로는 느려졌어요. 토성처럼 거대한 행성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토성의 하루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필요했고 결국 단서는 토성의 고리들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토성이 고리들에 미치는 전기적, 자기적 효과를 조사하는 것보다 과학자들은 토성이 중력을 통해 고리들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명백하지만 더 통찰력 있는 것은 토성이 고리들을 균일하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토성은 완벽하게 둥근 공이 아닙니다. 모양의 변화는 중력장의 변화를 초래해요. 토성의 고리들은 토성이 고리들의 특정 위치에서 상승 및 하강하는 힘으로 고리들을 당기는 것과 같은 변형들을 찾기에 완벽한 캔버스였습니다. 잔물결들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잔물결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마침내 토성의 고리 길이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틀리지 않은 하루는 10시간 33분 39초였고 이번에는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옳았다고 확신하므로 적어도 이 미스터리는 해결되었지만 토성의 다른 미스터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토성에 대한 다음 임무는 2027년에 NASA의 드래곤플라이와 함께 발사될 예정이지만 이것은 타이탄을 탐사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토성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들이 스스로 답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토성은 시스템의 생명선이 될 수 있는 바람을 호흡해요. 대기를 가로질러 펄럭이고 흐르죠. 자기장과 중력의 섬세한 균형이 고리들을 조율해서 완벽하게 정렬합니다. 토성의 고리들은 놀라울 정도로 젊다고 생각됩니다. 토성의 나이는 42억 년이 넘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고리들이 지난 1억 년 동안만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증거이며 천천히 토성 대기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으므로 1억 년 후에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행성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지 말지에 대한 실제 선택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과학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성이라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세계를 목격하고 그 수수께끼들과 경이로움을 보는 것에 감사해요.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과학적 데이터는 놀라운 카시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우주 임무들 중 하나였습니다.